풍수에서 말하는 기나 행운은 사람의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마주보는 계단식 아파트에서 이 문이나 이 주변이 앞집보다 더 깨끗하면 기는 깨끗한 이 문으로 더 많이 들어옵니다. 복도식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는 문 앞에 화분이 있거나 특히 말라 죽은 나무가 있는 화분이 있거나 지저분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기는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집에서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제일 끝집이라면 이 화분이 이쪽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좁고 긴 복도를 따라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길을 이 화분이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집 안으로 좋은 기가 들어와서 생기를 불어넣고 잠시 머물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유출됩니다. 들어온 기는 창문으로도 빠져나가고 화장실의 배수구를 통해서도 빠져나갑니다. 현관문으로 돈하고 사업의 기회나 인간관계에서 만든 여러 가지 기운들이 들어옵니다.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이런 기는 현관이 넓고 환해야 아니면은 좁더라도 넓고 환하게 느껴져야 그만큼 더 많이 들어옵니다. 나는 개성이 특별해서 현관을 검정색 계통으로 해보고 싶어. 바닥도 검정색 타일이고 벽도 짙은 색깔입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기에다가 신발장도 까맣습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고 기의 유입구입니다. 그렇지만은 집 전체에 비해서 그렇게 넓은 장소가 아닙니다. 현관을 어둡게 만들면은 더 좁고 답답해져 보입니다. 어두운 입구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돈과 재물의 유입을 방해합니다. 아주 큰 평수에 현관도 넓다면 어두운 색도 어울릴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현관은 흰색이나 밝은색 계통으로 해야 환하고 넓어 보입니다. 그리해야 더 많은 좋은 기운들이 현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역시 현관은 보시는 것처럼 흰색 계통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밝고 환해 보이고 현관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을 더 넓고 쾌적하게 만들려면 거울을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거울은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의 빛하고 밝음을 더해주고 또 거울에 비춰서 공간이 확장되어도 보입니다. 이런 모양의 현관이라면 이쪽 벽에다가 거울을 걸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신발장 문짝을 거울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 액자를 이 벽면에다가 걸 수도 있지만은 이 벽에다가 거울을 바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벽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그러진 거울은 사람의 마음까지 일그러뜨린다고 합니다. 이 거울은 외출 시에 사람의 전신을 제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거울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큰 거울은 현관에다가 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거울은 위치하고 높이가 적당하면 클수록 더 좋습니다. 거울은 적어도 사람의 상반신을 제대로 비출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이 높이는 아주 좋습니다. 거울이 너무 높게 걸리면은 현관에 들어왔을 때 좀
들뜬 느낌, 어수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울이 너무 낮게 걸리면은 사람의 눈높이보다도 이 프레임, 상부 프레임이 약간 낮게 걸리면은 귀가 저하됩니다. 거울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항상 숙여야 되니까 골치 아픈 일들이 자주 생기고 만성적인 두통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신발장 문짝을 거울로 만들 때 거울 면은 크게 보이고 가장자리의 거울 테두리가 작거나 없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에서 막힘없이 거실로 쑥 들어가는 구조도 있지만은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막힌 벽을 먼저 보는 구조도 있습니다. 귀가 집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왔다가 이 벽에 막히고 한번 꺾어져서 들어갑니다. 이런 집은 고난의 인생을 산다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속설입니다. 속설. 이때는 현관문 맞은편에 있는 이 벽에다가 이렇게 큰 거울을 붙이면은 마치 이 막힌 벽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울은 해롭고 나쁜 기운을 반사시켜서 돌려보내는 기능도 있으니까는 이 거울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관문 맞은편에는 거울 붙이기를 꺼려합니다. 이 거울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복도 돌려보낼까 걱정을 해서 마주보는 벽에는 거울 붙이기를 꺼려하는 편입니다. 이때는 현관문 맞은편 벽에는 이렇게 초록식물이라든지 꽃밭이 있는 액자를 적당하게 걸고 오른쪽 벽에다가 거울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거울 문짝이 있는 신발장을 두면 됩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관문하고 이 벽이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답답하고 부작용이 더 커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벽이나 이쪽에다가 거울을 붙이게 되면은 이 거울에 비춰가지고 이 좁은 공간이 2배로 넓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쁜 영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반드시 거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관도 흰색으로 하고 큰 거울까지 그렸다고 해도 현관문을 열었을 때 불이 환하게 팍 켜져야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현관문에 달린 종에서는 맑고 기분 좋은 종소리까지 들립니다. 이러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현관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보통 현관 바닥은 타일이나 대리석을 바르고 벽은 도배를 하거나 칠을 하기도 합니다. 좀 특별하게도 이런 벽에도 나무나 대리석 또 타일 등으로 모양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소재들은 보기는 좋지만은 많은 선하고 교차점들을 만들어냅니다. 보시면은 타일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 교차점에서 만들어지는 모서리들, 그리고 거울에도 모서리가 있고 현관문에도 모서리가 있습니다. 좁은 장소에 이런 선들이 많으면 사람은 이유 없이 불안하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이때는 사각형 말고 둥근 센서 등을 달면 음과 양의 조화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집들을 보면 온통 사각형 일색입니다. 여기도 사각형이고 다 사각형입니다. 집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이런 사각형들도 음의 기운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둥근 태양은
양의 기운을 가집니다. 이런 원리를 잘 적용을 해서 현관에다가 이런 원형의 센서 등을 달면은 음과 양의 조화가 만들어집니다. 밝은 원형의 센서 등은 현관에 떠 있는 태양처럼 현관을 균형감 있고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런 균형이나 조화는 단순한 대칭이 아니라 훨씬 미묘하고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다는 종은 맑은 소리가 나야 합니다. 쇳소리는 외부에서 침범하는 나쁜 기운을 막아줍니다. 오행 중에 금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종소리가 너무 요란스럽고 경망스럽게 나면 안 됩니다.